이코노미톡 시작을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됐습니다. 이르면 내일이죠. 빠르면 내일 표결이 시작될 예정이고요. 탄핵 전국까지 본격화되고 있는데 증시 영향에 대해서 오늘 파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과 들어봅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나와서 네. 전략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나올 때마다 항상 어려운 상황 같네요. 네, 아주 적게 나와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리고요. 네. 지금 국장에서는 사실 이제 미국도 신경 써야 되는데 정치적인 혼란 때문에 국내를 조금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 관련 자산들의 가격이 지금 안정화되고 있는 건지 의문이 좀 듭니다. 연구원님께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그 최근의 분위기를 보면은 이 정도면은 안정화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도 지금 장 초반부터 변동성 자체는 높은데 그래도 아래로 내려가려는 주가 하방 압력들은 저는 크지 않는 상태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당분간은 변동성 자체, 지수의 진폭은 있겠지만 이번에 이 전국 혼란 초유의 그 정치 불확실성 사태가 증시 방향성에 저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다. 일단 이렇게 이야기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한국의 정치 불확실성이 시장에 주는 영향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비상계엄 선포령은 1980년도 이후에는 없던 데이터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연구원님은요? 예, 그 마찬가지고 만약에 그게 현실화되고 지금도 계엄령이 발표된 기간이었으면은 저도 전망들을 많이 바꿨을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이제 조기에 해제가 됐고 또 더 나아가서 달러원 환율도 그 1,440원대까지 갔다가 현재 1,410원대로 어느 정도 급등세가 진정이 됐다라는 거. 저는 더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이 사태가 터지자마자 몇 시간도 안 돼서 당국이 금융시장 안정 조치를 총력을 쏟고 있다라는 거. 이것들을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해지는 됐지만 이제 탄핵 전국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라서 여러 가지 대외 신뢰도가 이미지 손상 이런 부분까지 이제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환율의 움직임을 보면은 오늘도 1,410원까지 다시금 올라와 있는 흐름으로 1,450원 환율 밴드 상단까지 약간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환율의 방향성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 정치적인 사안을 제외하고 그 고환율에 저희가 익숙해져야 되지 않을까. 통상적으로 이제는 제가 1,350원에서 1,450원 이 정도 레벨이 그냥 우리가 고환율 그렇다고 해서 야 나라가 망한다 이거 통화사 왜 안 하냐 이 정도 불리는 환율은 레벨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그 환율의 레벨은 높아진다. 저희가 여기에 좀 익숙해져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환율이라는 게 그 나라 정치 그 경제 맥 체온이라고 하니까 환율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들을 보면은 그 대외 금융자산 너무나도 많고 수출 같은 경우도 지금 둔화되고 있다는 걸 걱정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펀더멘탈이 양호하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으로 가는 그 해외 수요들 달러 환전 수요가 구조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전에 고환율과는 다른 성격의 고환율이 전개가 되고 있다는 거. 여기에 주안점을 두어서 보시면은 지금 1,400원대 넘어가서 야 이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정도 과거의 1,400원대랑은 좀 다른 환경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글로벌 신용평가사 S&P 같은 경우에도 한국 신용 등급 하향 이런 부분 우려가 있었지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또 분석을 내놨더라고요. 그런 흐름으로 일단은 보고는 있는데 사실 약간 신경 쓰이는 거는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매도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14주 연속 코스피 순매도고 규모를 따져봤을 때 한 19조 원 정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회피하는 현상이 지속될까 우려스럽습니다. 외국인 그동안에 공격적으로 팔았다가 화요일 날 한 5,500원 순매수하면서 이제는 좀 들어오나 싶었는데 이제 또 돌발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그들이 순매도로 전환을 한 게 현재까지 상황이고요. 오늘도 팔거든요. 앞으로가 이제 어떻게 될지를 한번 전망을 해보자면은
저는 뭐 외국인들의 순매도 강도 시간이 지날수록 완화될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미 거의 3개월간에 4개월간에 걸쳐가지고 매도를 했던 규모를 보면은 역대 2위급, 3위급 이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들고 있는 지분율도 급감을 해서 과거 뭐 10년 평균이나 올해 연초 이후 평균치를 크게 하야는 31%대 극초반으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지금 레벨에서 또 환율 같은 경우도 같이 고려해 봤을 때 현재는 뭐 환차익도 단기적으로 누릴 수 있을 만한 구간, 또 밸류에이션도 싸다라는 구간, 이것들 같이 전망 종합을 해보면은 외국인들의 향후 순매도 강도 저는 갈수록 약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변수가 이번에 이 탄핵 정국으로 만약에 들어서서 그 정치 불확실성들이 높아지고 정책 공백이 생겨버리게 되면은 소버린 리스크로 전이된다라는 게 가장 큰 변수인 것 같아요. 소버린 리스크라고 하면 이제 국가 신용 등급 하락이나 채무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을 만한 리스크인데, 저는 아직까지 그 소버린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 낮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당국에서 그 금융 당국에서도 지금 사태 대응에 진화에 총력 주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거,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라는 거, 이것들을 놓고 보면은 그게 외국인 투자자들로 하여금 야 한국 소버린 리스크 너무 높으니까 비중 더 줄이자 이 판단을 유발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런 입장에서 한번 보고 싶은데요. 외국인 투자 입장에서는 한국 내 생산 비중이 높은 제조업에 대해서 혹시 매력이 반감될까 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 뭐 자동차 등을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사실 그 기업들이 하는 얘기가 지금 국정이 너무 혼란하다 보니까 미국에 수십조 원을 투자를 했는데 외교적인 지원이 굉장히 절실한 상황에서 지금 여러 가지 회의도 못 열리는 상황이다. 이런 어려움을 토로하고는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그들도 그런 생각을 느낄 수가 있긴 하지만 이 탄핵 정국이 만약에 벌어지는 과정에서 정책 공백은 오래 가진 않을 것 같아요. 이미 대행 업무도 수행할 수 있는 라인들 구조가 짜여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기업들 단에서도 이미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나름의 자구책들, 대응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다라는 거. 또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아까 전 파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버린 리스크까지는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번에 전국 혼란이 국내 제조업 시설을 뭐 대대적으로 마비시키면서 전체적인 뭐 그 경제 혼란 이 정도까지는 치닫지 않을 거다. 이렇게 시나리오를 잡고 가는 게 저는 타당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한지영 연구원님의 분석을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안심은 되는 최악은 좀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업종별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부의 정책 그 상당 부분 좀 심혈을 기울였던 부분일 수도 있어요. 원전 테마와 대왕고래 테마주는 어제 급락을 했습니다. 오늘 뭐 일부 대왕고래 테마주 같은 경우에 시가 대비 상승을 높이면서 반등을 시도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또 이제 정권 교체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또 심리적으로 완전히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이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투자를 좀 전략을 접근을 해봐야 될까요? 뭐 일단 대왕고래 테마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그 가격 변동성이 큰 거의 투기적인 성격들이 가까웠는데 거기 예산을 줄여버린다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들리니까 그 주가 급락을 만든 것 같아요. 저도 대왕고래 쪽들은 뭐 섣불리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최근에 이제 원전과 함께 오늘도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는 금융주들 여기에 좀 더 저희가 주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매수 관점으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금융주들이 최근에 이틀 동안 그 이거래일 동안 조정을 받은 거는 현재 정권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해왔던 기업 밸류 프로그램의 대장주들인데 얘네들이 이제 모멘텀을 잃어버리면은 결국에는 이제 수포로 돌아가는 게 아닐까. 기업 밸류 프로그램도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주가에 반영이 됐고, 저는 근데 기업 밸류 프로그램보다 더 본질인 주주 환원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실제로 은행 같은 경우도 정부가 뭐 등 떠밀어서 우리 주주 환원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스탠스가 아니라 본인들의 의지가 워낙 높다라는 점. 그리고 내년까지도 그들의 주주 환원 정책들을 강화된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그동안에 좀 비싸가지고 섣불리 못 들어갔던 이 주식들, 금융주들은 지금 시점에서는 저희가 좀 들어가 볼 만한 그 시기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단기 변동성에 노출되는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저가 매수의 매력이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스스로 주주 환원 의지가 있는 그 모멘텀을 여전하니까요. 맞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향후 국내 증시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는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미국 쪽에서 이제 뭐 FOMC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또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올지도 모른다라는 우려들,
아니면 트럼프 2기 정책에 대한 리스크들 이것들이 이제 국내나 전 세계 증시에 걸쳐서 새로운 이제 그 변동성을 만들어낼 것 같은데 저는 어느 정도 지금은 다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소화를 했다라고 보고 있고 예. 더군다나 매크로 단에서 이제 발목을 잡고 있었던 금리나 달러도 피크를 찍고 내려가는 구간에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가 매크로 관점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오늘 이 코너를 진행하면서 결국 이제 결론이 이제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가장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건 그래서 많이 떨어진 만큼 들어갈까 말까 네. 요 고민이 있으실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탄핵 전국까지 나왔으니 더 이상 뭐 악재가 있겠느냐 뭐 이런 그렇게 인식이 보실 수도 있고요. 있죠. 네. 또 일각에서는 다만 지금이 왜 바닥이라고 섣불리 판단하느냐 아직 그런 근거가 없다 또 이렇게 좀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서 예. 지금 보면 이제 저가 매수 저는 전자 쪽에 손을 들어주고 싶다라고 그 이유를 보고 좀 있고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왜냐 탄핵 전국이라는 거 정말 뭐 국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이 변동성, 불확실성들이 있는 건 맞아요. 그것도 증시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것도 맞고. 그런데 과거에 그 두 차례 탄핵 전국 때 2004년도랑 16년도 때 주가 흐름들을 보면은 2004년도 때는 탄핵으로 인해서 그 세상이 어지러움에 따라 주가는 내려갔습니다. 반대로 2016년도 때는 오히려 올라갔어요. 그때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 다르다라는 것들을 1차적인 결론으로 도출해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본질적인 거는 그 중장기적으로 뭐 좀 애매할 수도 있으니까 3개월 이상 이때의 주가 흐름을 결정하는 거는 우리나라 이익이나 수출, 매크로 환경, 이 펀더멘털과 매크로에 달려 있습니다. 2004년도 때 시장이 그렇게 빠졌던 거는 우리나라 수출이랑 이익이 미국의 단기 경기 둔화 또 테러 리스크 이걸로 인해서 부진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주가가 그만큼 빠졌던 거고 2016년도 때 그 탄핵 전국 당시 때 시장이 올랐던 거는 2017년도 당시 이때는 다들 아시다시피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IT 업황이 호조세를 보였다라는 거 그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치적인 상황을 증시에 대입할 때 너무 오랜 기간 동안의 기간을 잡고 대입하지는 말자. 우리가 중장기적으로는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어떻게 보면 가격 측면에서 한국 증시가 싸진 거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왜 우리가 그 코스피 밸류에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실적 대비 주가의 흐름. 이거 보면은 0.8배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는 중국과 일본보다도 싼 그거 맞죠? 맞습니다. 그럼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레벨은 그 현 시점에서 예상 가능한 악재들을 거의 다 반영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트럼프 리스크라든가 이익에 대한 우려들 반영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정치 변수라는 새로운 불확실성들이 가세했지만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소버린 리스크로 전이가 되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밸류에이션의 레벨다운 지수로 더 빠지게 만드는 그 요인은 아닐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2,400 극 초반 구간에서는 사도 아래로 얼마 하방을 맞지 않는 그 레벨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그 이번에 최근에 이 과정을 통해 조정을 많이 받았던 금융주나 또 여전히 제 개인적으로는 주도주라 생각하고 있는 바이오주들에 대한 매수 접근의 기회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한지영 연구원님께서는 앞서서 이제 주주 환원 기대의 정책 모멘텀이 있는 금융주 여전히 이제 싸졌으니 저가 매수의 기회이고 그리고 그동안 주도주로 말씀해 주셨던 제약 바이오주도 여전히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탄핵 전국까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셈법이 조금 더 이제 복잡해진 그런 상황인데요. 과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고민 많으신 분들에게 오늘 어느 정도 대안 전략을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코노미톡 함께했고요.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자주 나와주십시오.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